앞서 두 가지 모습을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는 민주당의 규탄 대회 모습을 보여드렸고, 그 다음은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이 얘기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해보죠.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자체를 내란 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크리스마스와 연말까지는 나라를 정상으로 돌리는 선물을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이 한 번 더 탄핵 소추안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담긴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런 기세를 몰아서 더 압박을 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거대 여당의 대표고 또 차기 대권을 바라보는 유력 주자인데, 자 일단 오늘 의결 정족수 미달로 어쨌든 표결 불성립으로 끝나서 이 자체는 폐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회기를 바꿔야 다시 올릴 수가 있거든요. 탄핵안은. 네. 또 올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월 10일이면은 예산안 통과되는 날입니다. 지금 지난 이른바 감액 예산 통과됐다 그래서 지난주가 정말 저희가 이 이슈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네. 자, 이 예산은 국가 1년을 끌어가는 그 중요한 자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감액되고 이게 본회의 10일 날 통과되면은 내년부터는 정말 우리 정부가 바로 1월 달부터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고 또 얘기할 겁니다. 네. 이 극심한 혼란. 그리고 지금 이 내란죄로 민주당이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서부터 각급 수사기관이 여기에 모든 지금 수사기구를 출동시켰어요.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 이미 수사의 트랙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탄핵이 부결되자마자 탄핵을 또 하겠다고요? 그러면 이 탄핵이라는 단어가 갖는 함의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입니다. 여기에 예산도 민생도 외교도 안보도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탄핵 소추안 하나 올라가서 표결하는 동안 온 나라가 여기에 에너지가 다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또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거는 크리스마스 전에 또 탄핵안 소추해서 야당 지지자들에게는 당신들의 소원을 풀어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과연 모든 국가를 이 탄핵으로 끌고 가는 거,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이 질서 있는 수습방안을 국민의힘 보고 내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책임 있는 야당 지도자로서 여당과 논의해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 함께 고민하겠다, 이러는 게 더 효율적인 게 아닌가 싶어서 예. 내란의 수계, 내란 정당으로 명명하면서 국회를 이제 그렇다면 사실상 정쟁의 장으로 가고 장 외까지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과연 이게 책임 있는 정당 지도자의 얘기인지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약간 곤혹스러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내란 정당이라면서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네. 탄핵안을 계속해서 처리해 나가겠다. 우리 최수영 선배님이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 내란 범죄 혐의를 처리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 그것을 방치하는 게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거지, 어떻게 헌정 중단이라는 말이 훨씬 더 혼란을 가중시키거나 그런 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어요. 탄핵이라는 한마디가 만들어내는 것이 그 정도로 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모습,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의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위상은 한껏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BTS가 우리 위상을 올리고,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우리의 위상을 올리고, 로제의 아파트라는 노래가 우리의 위상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그 모든 위상을 다 깎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회비용을 여기서 소진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뭐가 더 혼란이고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이 내란 범죄 혐의를 방치하는 게 훨씬 더 문제인 겁니다. 이게 훨씬 더 혼란이고, 그리고 국가적 위기인 겁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앞으로 우리나라는요, 대외 신인도부터 모든 게 지금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비난받고 무시받을 수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자, 우리가 야당이 내란 정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입니다. 그 당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란을 보호하는 듯하고 비호하는 듯하고 그다음에 그걸 방탄하는 듯한 모습이 잘못했다는 거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그리고 국민에게 각인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수사인 거죠. 그런 얘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더 여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효과적인 수사로서 동원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고요. 크리스마스 전에 네.
이것을 해결을 해야죠. 사실은 오늘 해결을 했으면 좋았겠죠. 아니면 그 이전에 해결을 했으면 좋았겠죠. 어떻게 해요? 자, 지금 신동욱 대변인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 내란 혐의가 일어난 이후에 국민적 의혹이 있을 때 이 여당이 한 게 뭡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지연시킨 거 아닌가요? 이 중요한 사안을? 그러면 그때는 왜 철저한 규명에 앞장서지 않고 그때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안 했습니까? 그때부터 플랜을 밝혔어야죠. 그걸 밝히지 못했으니까 여기까지 탄핵까지 온 것이고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믿지 못하는 불신하는 상황으로 계속 치달아 온 것입니다. 이제 와가지고 얘기하기는 너무 뒤늦은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국민의힘 이야기까지 해주는데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진상규명, 후속조치 얘기를 하면서 조금 전 들어온 속보는 그거였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아마 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번에 이 비상계엄 때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면서 여기에 대한 본인의 거취를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이 당론으로 됐던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뭐 부결은 됐지만 여기에 대한 또 책임도 느낀 것 같고 사의 표명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뭐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그 이른바 그 계엄 해제안 결의안 할 때, 네. 그 투표할 때 사실 좀 우왕좌왕하게 했다는 그런 비판도 있었고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동안 많은 낮은 자세로 뭐 용산과 소통하면서 당을 힘겹게 이끌어온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지금 이렇게까지 상황이 왔던 가장 중요한 지도부 중에 한 명이죠. 뭐 윤한 갈등, 물론 한동훈 대표도 이렇게 탄핵까지 온 데 대한 책임으로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끊임없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일단 혼란에 대한 책임은 있다 하더라도 무언가 쇄신과 혁신의 의지를 내세우면서 당을 변모하겠다고 했는데 추경호 대표는 당을 그냥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했던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은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럼 누가 원내대표를 할까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합니다. 그렇죠. 저건 임기가 있는 거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시다시피 참 긴장 관계였고 약간 갈등 관계였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원내에서 일어나는 의총에서 일어나는 사안을 사후에 보고받게 하지 말아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사전 패싱하지 말아달라. 그 얘기는 뭐냐? 한동훈 대표가 사실 모든 결정을 다 알고는 있죠. 그렇지만 절차적 과정을 나한테 사전에 걸치라는 얘기인데 그 갈등의 중심에 사실 추경호 원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사의를 표명하고 지금 듣기로는 아마 조만간 정책위 의장도 사의 표명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 바뀌는 거네. 그러면 아니. 이제 바뀌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어쨌든 대통령 말씀에 따르면은 총리와 협의해서 앞으로 잘 국정을 운영하고 향후 플랜까지도 내야 됩니다. 질서 있는 퇴진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그럼 거기에 친윤의 원대가 들어서느냐 아니면 친한의 원대가 쓰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 지형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내일부터 이제 새로운 원대를 뽑기 위해서 아마 물밑이 있을 건데 친한이냐, 친윤이냐, 비한이냐, 비윤이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향후 국민의힘이 어떤 수습방안을 내고 당이 또 어떤 식으로 용산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와 관계를 맺을지 또 야당과의 관계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 예. 저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한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상당히 유의미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친한계의 원내대표를 맡을 분이 생각해 보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떠오르면 좀 선수가 많긴 하지만 조경태 의원 정도가 맡으면 뭐 많은 변화가 느껴지는 뭐 인선이 되겠죠. 네, 선수는 많이 높네요. 선수 많이 높지만 뭐 원내대표를 한 경험은 아직 없으니까 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는 지금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이제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당내에 좀 약간 지지가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떠오르는 분은 뭐 조경태 의원 정도가 떠오르는데. 자, 그런 방향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란 공범 혐의의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근데 이 상황을 계속 끌고 나가서 한다면은 오히려 나중에 수사를 받는데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비호를 자꾸 하는 모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개인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수사를 받을 걸 생각하면 굉장히 힘든 상황일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크게 작용한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연말 전에는 이제 꼭 통과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아마 이 로드맵을 쭉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임기 포함해서 이 부분을 수습할 방법은 과연 있느냐? 그러면 아니면 어떻게 수습을 해야 과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서 누가 원대가 되냐 중요한 것도 다 그거 관련이 있는 거란 말이죠. 네. 얼만큼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립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방안을 내놓느냐.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하면서 이제 소모도 좀 줄이고 대통령도 그렇게 하면 임기를 1년 단축하는 효과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국민의힘의 뜻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수당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 이재명 대표도 대선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주 이게 지난한 협상 과정일까요? 이게 제가 보기에 이걸 협상 들어가는 순간 모든 또 여의도의 에너지는 또 글로 다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조금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지금 한두 달 좀 시간이 있으니까 걸리더라도 뭘 해야 하냐면은 그러면 지금 일단 야당을 끌어들일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자,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총리와 지금 뭐 거국 내각 비슷하게 해서 저 뭐 국정운영 한다고 쳐요.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법안 하나, 예산 하나, 제도 하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윤석열 정부 전반기와 똑같아요. 그럼 야당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일까를 고민하는 안이 나와야 돼요. 네. 대통령이 내가 이 선으로 물러나고 먼저 국민의힘이 안을 짜오라고 해서 대통령의 마음에 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야당을 실질적으로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그런 안은 그냥 국민의힘이 아닐 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굉장히 고도의 정치력 시험대에 올랐다고 저는 봅니다. 이 당내에서 또 그럴 겁니다. 조금 진일보한 게 나가면은 아니 대통령이 그래도 이선 물러난다 했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아주 무시할 거냐고 또 친윤이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아주 그 여러 가지의 정치 상황들이 걸쳐 있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아마 어떤 식으로 내놓을 건지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빠른 거보다는 제대로 된 안을 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일단 내일부터 한동훈 대표가 다른 거 그만두고 국민의힘 정치 원로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문가들과 좀 많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런 원로들이라든가 고문단들 이런 분들에 대한 지혜를 가감없이 듣고 저는 수용하는 게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될 일이다. 그다음에 본인의 생각과 좀 판단을 좀 가름하면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가야지 지금 한동훈 대표가 너무나 많은 짐이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또 너무 당에서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도 한 대표의 어떤 그런 판단을 또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속도전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의 힘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네. 야당은 생각이 딱 정해져 있는데 네. 끌고 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늦었지만 할 수 있는 길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국가적인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고 법치가 훼손되고 불법과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거를 정치적 법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1번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국민들에게 어떤 한 단어도 귀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 모습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사법적인 처리가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게끔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그런 걸 촉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조사나 규명 작업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 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이 지지층에서 되게 강하잖아요. 그게 지금 갈등의 골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을 신뢰를 또 당내를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가려면 그 부분도 보여줘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 두 개를 보여주는 거를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야당하고 특검 합의를 먼저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특검을 합의를 빨리 해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이 보여지면 국민들도 지금 뭔가 이거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네라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처리가 하나도 안 되고 지연이 되고 하나의 큰 힘이 이걸 버티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거리로 뛰쳐나와서 탄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닌 다른 방식으로라도 빠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게 처리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